한다고 해서 스텝업 동아리 많이 들어봤어요? 네. 또 멘토링 관련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언니예요. 지난 1년간 멘토링을 하며 깊은 인연을 쌓아온 이곳 신광여고. 공부의 왕도 1:1 밀착 멘토링 역시 이곳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개념 이해와 단어 암기는 기본, 문제를 푸는 스킬까지 알아야 하는 영어 과목.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원서를 보던 세량이 고심 끝에 멘티를 선정했다. 정말 제가 알려주고 싶었던 빈칸 추론 문제나 순서별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해석하는 방법도 아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세연이를 선택했어요. 오늘의 멘티는 신광여고 1학년 임세현 양.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교과서 위주 단어 암기를 주로 해왔던 터라 빈칸 추론, 순서배열 같은 고득점 문제는 매번 틀리기 일쑤라는데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모르니 마음만 급하다. 요즘에 제일 힘든 거 있어,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건 아는데 막상 집 가면은 휴대폰하고 막 그래서 맞아. 약간 좀 의지가 많이 약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게 내가 생각할 때도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 뭐 공부하는 방법을 알기 이전에 그냥 손에 책 자체가 안 잡히니까 공부를 나도 좀 안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나는 생활 습관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세량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유지했을까? 학교가 아닌 공간에서는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기 마련. 세량은 실생활에서도 학교에서의 생활 리듬을 유지, 50분 공부와 10분 휴식을 반복하며 나태해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리거나 잡다한 생각이 들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부를 하곤 했다. 서서 공부하는 것으로 부족할 때에는 공부하는 환경을 바꿔 하루 공부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또한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며 경직된 몸을 풀어줬다. 이렇게 한 번씩 몸과 마음을 환기시키며 컨디션과 집중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했다. 세연아, 그러면 너는 영어 공부하면서 힘든 건 없었어? 그 문장 하나하나 해석이 되는데 그 글 전체를 흐름을 파악하고 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언니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서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문장에 What is your name? 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너의 이름은 뭐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름 뒤에는 비화가 숨겨 있을 수 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언니는 일단 여기다가 이름을 적고 그 뒤에다가 스토리를 적었어.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거는 이름 뒤에 스토리가 있다는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했어. 그래서 말풍선을 조금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이름 뒤에는 이렇게 흥미로운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또 뒤에다가 역사적 사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어. 그래서 이 한 문단의 내용이 딱 이걸로 정리가 된 거지. 그래서 나는 아직도 보면은 이름 뒤에는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또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구나 딱 이렇게 알 수 있었어.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릴 때 이 많은 지문들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예시로 들어볼게. 여기서 언니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이건 뭐인 것 같아? 슬레이브? 노예. 노예가 이 문장의 중심이 되었어. X? 무슨 뜻이야? 마지막. 성이, last name, 성이 없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주어가 어찌 됐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막상 모의고사 가면은 처음 보는 지문을 바로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맞아. 모의고사에는 사실 이렇게 그림을 바로바로 그려가면서 푸는 거는 사실 어려울 수가 있어. 시간 단축하는 게 모의고사에서는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게. 이 문제 같은 거 보면 일단 이건 뭔 거 같아? 음표? 음표. 이거 내가 음악 대신에 음표를 이렇게 그렸어. 그래서 10분마다
올라간다. 뭐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 없다. replicate 하면 뭐 복사가 안 된다. 그래서 되게 이것만 봤을 때 무슨 의미지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지문의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정말 최소한의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빠르게 적었고, 다시 그래서 문제를 볼 때도 내가 문제를 풀려면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정리한 걸 바탕으로 이 내용이었지 이러고 그냥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단축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지문을 그림으로 그려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세연이가 스토리를 파악하는 게 조금 힘들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언니가 스토리를 순서 배열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려줄게. 우선 순서 배열 문제를 푸는 데는 4단계를 기억하면 돼. 첫 번째는 첫 문장이나 주어진 첫 문단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야. 여기 보면 A 문단이 주어져 있지.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첫 문단은 완벽히 숙지하고 있는 게 좋아.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 지문의 첫 문단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 정확한 해석을 해야 문맥에 맞게 문장들의 순서를 배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글 안에서 단서를 찾는 거야. 여기 보면 주인공의 이름이나 아니면 이렇게 접속사가 있어. but, however 이런 같은 거는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야. 이런 거는 그 뒷 문단이 특히 되게 중요하고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또한 여기 보면 then이나 아니면 at the time 이라는 게 있어. 이 두 개의 접속사를 보면 시간을 나타내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first, second 아니면 뭐 next, finally 뭐 이런 접속사들에는 항상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놓는 게 좋아. 그 밖에 단서를 이 글에서 중심 소재가 되는 문장들이나 단어들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나중에 딱 봤을 때 인물이나 단서에 중요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너가 문제를 푸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이후에는 문단별로 내용을 나타내는 단서들을 찾아야 하는데, 접속사, 대명사, 정관사에 주목하고 표시를 해둔다. 세 번째는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야. A 문단을 읽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가장 올 것 같은 문장을 배열해야 돼. 그래서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읽은 다음에 너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아까 주어졌던 정보 바탕으로 그 다음에 올 만한 문단은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 나머지 문단들의 첫 문장을 파악한다. A 문단 이후에 올 문장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전체 문단의 흐름을 유추한다. 마지막으로 너가 다 문단을 배열을 하고 나서는 위에다가 써놓는 게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확인을 할 때 A랑 C, B, D를 붙여서 읽는 거야. 한 번에 쭉 읽었을 때 어색함 없이 그대로 읽히면 바로 그 다음에 답을 체크하면 돼. 자신이 유추한 문단의 순서대로 읽어보고 전체 내용의 흐름이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그러면 동사가 과거형이면은 앞에 가고 현재형이면은 뒤에 오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과거 시제라고 해서 그게 뒷내용에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글의 문맥상에서 앞에 과거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암시하는 문장이 있으면 뒤쪽에는 ED나 과거 분사형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너가 함정에 빠져들 일이 없을 거야. 세연아, 그러면 이런 유형 말고도 또 어려웠던 유형 있어? 그 배점이 높은 만큼 빈칸 추론 문제가 확실히 어렵긴 하더라고. 그치. 그러면 언니가 빈칸 추론 문제 푸는 유형도 한번 같이 알려줄게. 우선 여기 문제를 한번 볼게. 여기 빈칸 추론 문제에서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거든. 그 글의 핵심을 나타내는 문장이 바로 빈칸을 포함하는 문장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문장을 쭉 한번 읽어보면 돼.
그 다음에는 빈칸 앞 뒤에 문장을 확인해야 돼. 왜냐면 빈칸이 제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직전이나 바로 그 직후에 그 빈칸에 관련된 예시나 자세한 설명이 보통 나오거든. 마지막으로는 접속사나 아까 말했던 단서에 표시를 하면 돼. 특히 중요한 거는 but이나 however 같은 이런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는 항상 반전의 내용이 나와. 그런데 보통은 이런 반전의 내용들이 그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 또한 but이나 however 뿐만 아니라 importance나 아니면 중요하다라는 영어의 문장 있지. 뭐 important나 crucial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은 꼭 확인하는 게 좋아. 빈칸 추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빈칸을 포함한 문장은 문제의 방향과 지문의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한다. 이후 해당 문제의 앞뒤 문장을 확인하며 문장의 주제를 알아낸다. 또한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을 읽어 앞 문장에 대한 사례를 드는 것인지 반대되는 사항을 말하는지 파악한다. 이 외에도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문장을 확인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추론한다. 평소 단어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스킬에 대한 공부법을 배운 멘티. 그런데 홀로 공부를 하다 보니 자신의 썼던 부분에서 발목이 잡히고 만다. 단어의 몇 가지 의미를 맹목적으로 암기해왔던 세연 양. 단어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하다 보니 문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던 것.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 때 단어를 모르니까 해석 자체가 안 돼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어. 아, 그랬구나. 단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모를 때 보통 어떻게 해? 그냥 아는 단어로 대충 찍는 게 최소. 아, 모르는 단어는 그냥 넘어가고? 네. 나는 어떻게 했냐면 모르는 단어들을 한번 형광펜으로 칠해볼래?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너가 모르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한번 다른 색깔의 형광펜으로 그 문장을 칠해봐. 이렇게 다 칠해봤으면 이제 문장을 이 노트에다가 옮겨볼래? 이렇게 한 거에서 이제 너가 몰랐던 단어 있잖아. 몰랐던 단어에 이 아까랑 똑같은 색깔의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봐. 이 문장을 통째로 외우게 되면 너가 나중에도 너가 몰랐던 단어를 다시 만날 때 이게 뭐였지? 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이 바로 이 문장이 통째로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훨씬 너가 그 단어의 뜻을 한글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문장들이 있잖아. 이런 거를 노트로 만들어두면 되게 좋아. 그래서 언니가 예시를 보여줄게. 여기 보면 이 문제에 해당하는 주제랑 중심 제일 중요한 문장을 언니가 이렇게 적어 놓았어. 여기에서도 물론 언니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들은 밑에 이렇게 적어 놨거든. 나는 이 문장을 정리해 놓고 이거를 항상 주제를 생각하기 전에 이 문장들을 보면서 단어 안에 있는 단어들의 뜻을 유추해 보았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공부할 때 단어가 조금 더 쉽게 다가왔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모든 문제를 일일이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사실 이거는 너가 공부 평소에 할 때 내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인데 이제 시험 기간이나 좀 시간이 촉박할 때 내가 쓰는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 문제 보면 나는 이렇게 문제집에다가 직접 이렇게 작성을 했어. 그래서 그 중요한 문장 있잖아. 이 글의 중심 문장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고 좀 모르는 단어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 그래서 이 문장이 내가 모르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그 상태에서 직접 보고 한 번씩 더 되뇌이려고 내가 노력했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를 맨 마지막에 내 말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
학원에서는 그냥 풀어주고 그냥 해석만 해주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걸로서는 제가 어떻게 직접 풀 때는 어떻게 푸는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풀 때마다 좀 힘들었는데 언니한테 이걸 들어보니까 이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더 잘 푸는지 알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태연아, 아직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너한테 제일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공부하면서 정말 힘든 순간도 많을 텐데 누구한테나 그런 슬럼프는 찾아오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꼭 이겨냈으면 좋겠어. 언제나 너를 응원하도록 할게. 화이팅! 세리 양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좋아하는 일을 재밌게 하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노력이 아니었을까. 꿈을 향한 길목에서 매번 새로워진 그녀의 도전을 기대한다.